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장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앞서가느냐, 맞춰가느냐, 시대를 뒤따라 혹은 역행하느냐 이렇게 있는데 불과 작년 말만 해도 이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지원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먼 미래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시대를 많이 앞서가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 지금 요즘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바로 눈앞에 시대에 맞춰가는 이슈가 돼버린 듯해서 자칫하다가 이 논의에서 배제되면 시대를 뒤따라가는 사람, 역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몇 가지 첨언을 하면 이재원 교수님 말씀, 유영성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구당 지원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40% 넘어선 걸로 통계가 지금 나왔거든요. 1인 가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구가 분리가 안 돼 있지만 따로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까지 고려한다면 계산 복잡하게 행정비용이 들게 가구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게 낫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오늘도 기재부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관계로 해서 기재부 고위 이제 당국자를 만났을 때 아직까지도 보면 이분들이 너무 보수성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먼저 기본소득을 이제 재난지원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된 것인데요. 바로 그저께군요. 그저께 제주도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전체 제주도민들한테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통과가 됐고요.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또 지방들이 연쇄적으로 이 조치들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또 국회 논의가 활발해지고 중앙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바로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딱 타이밍이 이제 국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론조사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대체적으로 적게는 51%, 경기도에서는 60% 정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찬성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그다음에 아동수당, 이제 이어서 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약간의 어떤 거리는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를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요. 아까 유영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소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기연구원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번에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1차 재난금 방식으로 가는 게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가 매달 4천만 명의 카드 지출을 분석을 해가지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축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재난지원금 때문이 아니라 금융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지원을 한 것이 저는 저축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랑 결부된 재난지원금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성경에 나오는 만나처럼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쓸 것이 그래서 99%가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일단 가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지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1945년도에 전 유럽이 동시복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복지가 진행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계속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에서 이 재난지원금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저희 이제 첨언이고요. 뭐 29쪽부터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은 그냥 저희 연구소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재정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이 재정 확보 돈이 있고 이참에 재정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연구소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는 잉여금을 사용하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지출구 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가 저희들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 다음 주에도 저희 그린 뉴딜 관련한 토론회 때 제가 발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도 보면 당장에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에너지 쪽에서도 한 10조 가까운 돈이 있거든요. 잉여금으로, 여유자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30쪽에 저희 연구소에 더 보다 자세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기금들의 여유자금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쭉 이 정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쭉 이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어느 정도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차원으로 되겠지만 계속 증가 추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1쪽에 지방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70조 정도의 여유자원이 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기재부가 또 역으로 활용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빨리 집행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체크를 해본 결과는 늘지는 않았으나 줄지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몇몇 자치단체만 긴장을 해서 좀 썼지만 70조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여유자원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4%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거의 25%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도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상황. 차라리 10년 전에 일을 저질러서 문제였지만 지금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양극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이 지출구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걸 꼭 복지로 써야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지출 구조가 지나치게 경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복지로 돌리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경제를 할지라도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복지성 지출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경제 지출 중에 가장 큰 문제 되는 게 좀 낭비성이 있는 게 에너지 문제하고 농업 문제라고 좀 보는데 농업이 올해 5월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실시가 돼서 농민의 거의 70% 가구가 월 10만 원씩 받게 되는 사실상 농민 기본소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WTO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고소득 농민들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부터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증세 문제는 뭐 35쪽에 저희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좀 했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증세 이전에 각종 공제나 감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이참에 재정구조 개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재정 지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교과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시작하면 먼저 이게 교과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진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학자가 앞서가는 나라.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본 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제 한국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는 선진국답지 않은 모습이 일부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들을 선진국답게 바꿔내면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 전에 20대 국가랑 지금 20대 국가의 차이는 한국이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요. 아르헨티나가 빠지고. 그래서 진짜 이제 덩치가 커진 만큼이나 질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